23번째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0개월간의 대장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기대회 결승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만남이었는데요. 중국의 시어라오 구단이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일본에서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1인자 이야마 유타 구단이 결승까지 오랜만에 진출하면서 이제 결승전이 일본에서 열리고 많은 바둑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는데요. 네. 결승에서 패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일본 바둑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렸고 앞으로의 이 세계 바둑계의 각축전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쉽게도 LG배에서 2년 연속 한국은 결승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먼저 LG배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의 우승 상금은 3억 원입니다. 네, 제한 시간이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이 후반 집중력 관리도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 우승자는 시어라오 구단, 준우승자는 이야마 유타 구단입니다. 자, 역대 우승자를 살펴보죠. 지금까지 중국은 10회, 한국은 9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 최근 2년간 중국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한국 선수들의 분발을 좀 요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4강전에 이름을 한 명도 못 올리는 약간은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좀 더 활약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 한국 형제 기사들끼리의 대결에 있어서 이 우승자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올해는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부터 6일까지 이제 예선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1회전이 펼쳐집니다. 바둑TV에서는 다양한 바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첫 판부터 아주 빅매치들이 많아서 좀 고민이 저희가 깊었죠. 그런데 네. 오늘 오랜만에 해설자에서 승부사로 돌아온 송태곤 구단과 그리고 중국의 여자 랭킹 1위 위징 선수와 한국의 신예 박재근 선수의 대결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국은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가보시죠. 슈퍼 매치 제2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입니다. 예선 1회전 송태곤 구단과 중국의 마강즈 사단이 맞붙었습니다. 네, 지금 대국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정면에 보시면 두 대국자의 남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멀리서 봤을 때는 우상에서의 진행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요. 자, 마광즈 선수는 96년생의 중국 신예 기사라고 합니다. 나이가 딱 10살 차이고요. 네. 자, 또 다른 판입니다. 중국 여자 랭킹 1위 위징 6단과 이번에는 한국 신예 기사 박재근 3단과의 대결인데요. 우측 판보다는 이 판이 더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그 현장 대국 화면을 봤을 때 위징 선수의 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던 것이 인상적인데요. 네. 보통은 빨갛게 물들었다는 것은 뭐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약간 당황스럽거나 했을 때 저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한번 국면을 살펴보죠. 네. 일단 중앙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과 흑의 마지막 수가 여기를 건너붙여서 흑이 이쪽으로 차단한 장면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백이 이쪽으로 쌍립 써서 좌측으로 돌파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한 점을 끊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끊는 자세가 백의 빈삼각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여기를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받으면 여기를 끊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는 흑도 이곳에 약점이 있지만 백도 여기를 상대가 밀고 나왔을 때 받으면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생깁니다. 아, 그렇네요. 이렇게 끊으면 한 점을 따내도 바깥쪽 단수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백이 안 되는 그림이죠. 서로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백도 쉽진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끊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바둑은 박재근 3단의 흑, 위징 6단의 백으로 이어졌는데요. 일단 좌측의 흑 모양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백은 곳곳에 집을 지키고 있는 국면입니다. 과연 초반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속도가 참 빠른데요.
아, 바로 두어갔군요. 네, 세 번째 수로 걸쳐갔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그런 느낌의 수는 아니죠. 근데 서로 이제 귀를 두질 않고 좀 때이르게 서로 상대의 돌에 걸치면서 적극적인 수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마치 정석 공부를 하듯 초반은 이어졌습니다. 이 형태는 참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를 두고 한 칸 띄고 여기를 갖다 붙이면서 네, 초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날일자로 지켜두고 백도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흑이 계속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봤자 네. 어차피 이쪽을 백이 미는 게 선수고 그렇다면 바깥쪽 탈출이 쉽진 않거든요. 이 장면에서 박재근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쉽게 안정을 꾀했습니다. 당연한 진행인 건가요? 흑이 좀 간명하게 처리가 돼서 일단 박재근 선수가 불만은 없는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상변만 봤을 때는 흙집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백은 이쪽을 선택할지 이쪽을 선택할지 좀 고민은 됐을 텐데요. 실전에 위징 선수는 이쪽을 선택을 했고요. 아, 급소를 당한 것은 아프긴 합니다만 백이 지금 너무 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네. 수동적이기 때문에 박재근 선수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판을 주도하면서 여기까지의 포석은 흑이 좀 성공으로 보여집니다. 한 칸을 띄니까 여기를 갖다 붙였고요. 네. 이 형태에서 때이르게 갖다 붙이는 수가 최근에 유행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쪽을 또 젖히는군요. 여기서 이쪽을 이어봤자 반대쪽을 젖혀서 계속 백도를 공격하면서 하변의 모양이 좋기 때문에 백도 이 장면에서 여기를 늘었고요. 네. 흑이 바로 백을 잡으러 가는 것은 흑이 수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실전 하변을 받고 백도 살아두고요. 네. 그러자 이 타이밍에 끊어서 다시 중앙 쪽으로 좋은 자리를 가면서 계속 상대의 돌에 압박을 가했고요. 이대로 좀 집이 굳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붙이는 단점과 이 눈목자 사이 이런 곳이 약간은 엷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결정이 난 형태는 아닙니다. 네. 이 장면에서 흑이 하변을 여기를 두었습니다. 꼭 둬야만 하는 자리일까요? 모양으로는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가해수를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흑의 모양을 키우고 싶은데요. 박재근 선수가 지금 신경을 썼던 것은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이 자체도 물론 어느 정도 통렬하지만 지금 여기와 연관을 지어서 공략해 온다면 지금 찌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치받을 때도 내려설 때도 흑은 응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지켜도 꼭 삼선이어야만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지키는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여기를 젖혀 이을 때 붙이는 뒷맛이 있고 자체로도 여기가 있습니다. 받으면 이쪽을 둬서 이런 게 남아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흑이 한 발 더 높게 지키는 것보다는 실전처럼 단단하게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네. 자, 지켜두자. 이제 삭감을 들어갔고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봤었는데요. 네. 그 이후의 진행을 보면 여기를 밀고 젖힐 때 앞서 말씀드린 여기 나가는 것이 신경 쓰였던 위징 선수는 바깥쪽에서 이쪽을 방어하면서 지켰습니다. 네. 이제는 아까처럼 끊으러 가는 때 여기가 급소 자리가 되고요. 그래서 흑도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나서 여기를 지켰습니다. 서로 지키는 형태로 마무리가 된 건데요. 일단 흑의 실리가 돋보이는 바둑입니다.
100의 확정가가 곳곳에 뭐 별로 없어요. 여기도 3, 4함이 남아있고 해서 지금 바둑은 흙이 좀 편해 보이는데 네. 아직은 넓은 부분인 이쪽 부분을 이제 위징 선수가 다가서면서 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변 쪽에서의 마지막 이 승부처는 남아 있습니다. 네. 자, 80수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자, 진행되는 수수는 실전을 통해 따라가 볼게요. 자, 제2조의 경기입니다. 위징 6단, 박재근 3단. 2조의 상위 랭커라고 한다면 중국의 구린이 탕웨이신 구단이 있고요. 또 한국에는 이동훈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 조입니다. 네. 게다가 탕웨이싱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첫 판부터 만나게 되어서 네. 참 흥미로운 조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랭킹으로 분산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기사가 만나요. 그렇습니다. 한중의 상위 랭커들은 각 조에 분산 배치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좀 운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의 입장에선 처음부터 빅매치를 볼 수 있어서 뭐 그것은 좀 기쁘게 관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6명의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요. 자, 무려 340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고요. 이 본선 티켓을 얻기 위해서는 21.2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따로 예선 대국료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선수들이 이제 본선 진출을 갈망하고 있죠. 저도 몇 년 전에 예선에서 4승 1패를 하고 통장에 한 푼도 안 들어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결승으로 갈수록 선수들의 집중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위징 선수의 손은 다시 왔다 돌아가서 변 쪽이 아니네요. 그렇네요. 변을 선택을 안 했습니다. 약간 비틀어가는 느낌의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훨씬 넓은데 어차피 여기를 벌렸을 때 지금 이쪽 부분을 찔러서 이렇게 끊고 여기를 끊고 축으로 모는 것과 이쪽을 밀어서 두 점을 잡는 것 이것을 맛보기로 하기 위해 백돌이 여기에 향했죠. 네. 그렇다면 지키면서 두어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이쪽을 지키자니 지금 교환 후에 여기를 다가서고 한 칸을 뛴다면 그냥 다가선 것보다는 여기 흙에게 붙이는 수를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백의 자세가 좋습니다. 입구자나 차렷은 어떨까요? 둔다면 이제 여기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흙이 여기를 지킨다면 백의 날일자가 꽤 괜찮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차라리 지금은 여기를 두고 두 점을 버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여기까지 미끄러져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한 발 덜 들어가서 두더라도 지금 흐름이 흙이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연한 처리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징 선수가 최근에 좀 최정 선수에게 밀리는 것이 아닌가 싶던 순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본 주최 센코베 세계 여자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정 선수를 꺾었습니다. 네. 현존하는 여자 세계대회 중에 가장 큰 기전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네. 우승 상금 1억 원을 네. 품에 안았습니다. 이 선수가 바둑에 100% 집중을 하던 환경에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약간 성적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최정 선수에게도 몇 차례 패하긴 했었는데 역시 그 클래스가 어디 가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구리 구단도 바둑과 대학 생활을 병행을 했었는데요. 네. 구리도 그런 패턴을 보여줬어요. 랭킹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구리 선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최소 랭킹 10위 안쪽에 있다가 네. 지금은 뭐 10위권 후반대로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금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세계 랭킹도 70위대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 사실 근데 세계 랭킹이라는 것이 아직은 이제 공인된 랭킹은 아니죠. 네. 한국기원 측이나 중국기원 측에서도 그 랭킹을 인정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한국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한중 통합 랭킹을 만들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랭킹이 발표가 된다면 이제 공신력 있는 그런 랭킹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치받는군요. 네, 지금 이제는, 저 교환은 네. 나와 끊는 거를 없앴다는 뜻이죠. 보강이 됐어요. 아까처럼 이쪽을 나와 끊으면 이었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다면 흙이 잡혔지만 지금은 흙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미리 있어서 여기를 찌르면 오히려 102점이 잡히게 됩니다. 영리한 방법 같은데 치받는 수는 그래도 악수가 되기는 하는 건가요? 집으로는 약간 악수가 되겠죠. 흙돌이 만약 여기에 한 번 더 지킨다면 그때는 이수보다는 이쪽을 붙여서 끝내기를 해야 되는 형태고 약간 악수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 100도 이제는 나와 끊는 것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둔다면 이쪽 붙이는 것을 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 교환이 득인지 손해인지 좀 애매합니다. 이번에는 좀 반대쪽에서 약점이 남아있는 형태이기도 하군요. 위징 선수의 바둑 스타일이 최정 선수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최정 선수가 위징 선수에게 지금까지 좀 기풍적으로 고민하고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부분이 최정 선수가 어느 정도 수익기를 하고 찔러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간결하게 받아치는 게 위징 선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국면을 이렇게 좀 유연하게 풀어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풍이고 대신에 이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듯이 위징 선수의 바둑도 양면성이 있는데 가끔 보면 좀 바둑이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네, 단점은 좀 느슨함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박재근 3단은 어떨까요? 박재근 선수는 일단 좀 실리적인 기풍이고요. 오늘 바둑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좀 잘 파고드는 것 같아요. 위징 선수가 좀 간결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알고 쉽게 처리하는 것을 찔러 들어가서 집으로 확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을 두텁게 끊어뒀습니다. 집으로만 본다면 다른 방향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이수는 보기보다는 큰 자리이긴 합니다. 눈에 띄진 않지만 흙이 여기를 이었을 때 다음에 이쪽을 이제 밀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 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실전이라면 2점을 따내는 게 있어서 이수가 사라졌습니다. 중앙도 중앙이지만 4점을 좀 더 확실하게 연결시키는 의미도 있고 집이 부족하지만 서두르진 않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 우화의 귀를 빼앗길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럴 때가 항상 어렵더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받아두어야 하는지. 일단 받는 방향은 두 곳이거든요. 지금도 좀 고민은 되겠습니다만 이쪽을 막는 수는 웬만하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젖바둑에서는 간혹 사용이 돼도 프로바둑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진행이고 네. 이제 이수, 이수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되는 수법입니다. 뭐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인터넷이나 뭐 오프라인 대국을 하실 때 막는 수 많이 두실 텐데요. 네. 왜 프로들은 두지 않는 건가요? 일단 실리로 너무 당했고요. 여기서 다음에 흙이 여기를 내려서는 것까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선택을 하든 네. 아니면 이쪽을 선택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다 막았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시켜도 애초에 백의 모양을 생각하면 썩 마음에 드는 형태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뒀는데 물론 이제 귀의 맛은 있습니다만 흙이 그냥 젖혔을 때 백이 지금 뒤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손해를 본 형태라서 이 형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할 바에는 일단 차단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군요. 차라리 나중에 흙이 귀에서 살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면 사는 과정에서 백돌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하변 쪽으로 뭐 끝내기라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뒤로 막는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흙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내려섰을 때 하변을 노리는 강도가 훨씬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한번 떠올릴 수는 있겠네요. 지금 만약 백이 이렇게 둔다면 박재근 선수도 지금 장면에서는 귀에서 파고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가고요.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날일자를 가서 귀의 한 점을 이용해서 변해서 이득을 보는 이런 진행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보여주신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백이 당하는 형태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오늘부터 예선 1회전이 펼쳐집니다만 대진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승리를 거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중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미리 시합을 둡니다. 그래서 한국견 측에 결과를 통보를 하고요. 어차피 중국 선수와 중국 선수가 두는데 이 통합 예선은 자비 출전이지 않습니까? 네. 숙박비와 그리고 항공료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중중전을 치르기에는 좀 뭐랄까요?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벌어지는 통합 예선에 한국 선수가 맞닥뜨렸을 때에도 한국에서 먼저 대국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허용이 되는 부분이군요. 네. 대신에 혹시나 하는 그 두지 않고 나서 뭐 승패를 조작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에 뭐 백의 하나라도 조심하는 심정으로 이제 상대방 협회 측에 기보를 요구를 하고요. 네. 그 대국을 했던 중중전이나 한안전의 기보를 주최 측 나라에다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결과가 나온 대국들이 생겨났고요. 또 그 예선 대진 중에 재밌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M조에 루이나이웨이 구단하고요. 장주주 구단, 이 두 부부 프로 기사가 한 조에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첫 판부터 두 대국자가 만나진 않았죠. 네. 이제 나중에 만날 수도 있는데 승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예선 3회전에서 만나게 돼요. 지금 이 LG배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배처럼 시니어조가 따로 있고 여자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시드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면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이 예선에 총출동해 있기 때문에 뭐 그 과정이 험난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산술적으로 가능하고 한번 보고 싶네요. 자, 과연 만나게 될지도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프로 기사 부부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좀 만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공식 시합에서 뭐 결승이나 준결승 이런 데에서 만났던 기억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앞서 말씀해주신 장주주 루이나이웨이 선수 부부가 예전에 맥심배 결승에서는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국내 시합에서는 뭐 본선 이상에서는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당시에 장주주 구단이 우승을 하고 네.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준우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시드를 받은 기사 중에 뭐 대부분이 받았던 기사들이 받았는데요. 대만에는 천치로이 사단이 받게 됐어요. 네. 대만도 약간은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뭐 쉬하오홍이라던가 저희에게 네. 잘 안 알려져 있는 지금 말씀해주신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선수들이 막상 이 한국의 신예 기사들과 교류전을 할 때 보면 바둑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강자였던 뭐 천스위안이라던가 뭐 그 외에 많은 선수들에 비해서 왕이한진도 있고요. 근데 좀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만도 국가대표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대만의 유일한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자인 저우진 신구단이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천치루이 선수가 사실 프로 무대에서는 뭐 크게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생 시절에 이미 뭐 꽤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린이들과 중국의 어린이들과 비교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그런 기재로 이미 알려져 있던 선수입니다. 네. 자, 올해 있었던 결승전이기도 했는데요. LG배 결승전에서 중국의 셰어라오 구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자, 2대1로 셰어라오 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국내 바둑 팬분들께서도요. 이야마 유타 구단을 응원하는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원래 그런 게 있긴 있잖아요. 일본이 너무 우승을 못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래서 좀 우승을 같이 열망하는 것도 있고 객관적으로 일본 바둑이 한 중에 비해서는 조금 약세이고 약체로 평가받아왔기 때문에 좀 더 약자를 응원한 심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삼중 구도로 만들게 된다면 더 재미난 매치들이 많이 벌어질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응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 LG배만 보더라도 13년 만에 결승 진출이었어요. 네. 그 장쉬 선수가 예전에 LG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LG배에서는 일본세가 굉장히 약했는데 뭐 왕리청 선수나 장시 선수 별로 기억나는 선수들이 없어요. 결승 무대를 치렀던 선수들을 별로 없고 이야마 유타 선수도 일본에서는 벌써 뭐 5년 이상 약 10년째 일본 바둑의 최강자지만 네. LG배에서의 활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바둑 팬들이 더욱더 열광했었죠. 또 일본이 LG배에서 두 번의 우승이 있기는 했지만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대만 출신 일본 기사들이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LG배에 있어서 좀 일본에서 더 뜨거운 반응을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위징 6단이 선택을 했는데요. 네. 뒤로 그런데 막았어요. 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수를 두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평소랑은 달라서 여기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뭐 네. 흑은 불만은 없고 아, 네. 역시 뭐 받아주려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간결하게 처리를 하고 나서 역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주고 싶었던 건가요? 뭐 그런 맥락으로 봐야겠죠. 제가 앞서 이 치받은 수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백은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흑은 두 점을 버려도 국면의 흐름 자체가 충분히 흑이 둘만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시키는 편이 유리한 흑의 입장에선 좀 더 간결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백이 여기를 붙이는 것을 노린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 교환은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네. 만약 지금 아래로 젖혀서 받는다면 여기를 일단 끊어갔을 때 흑의 입장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좀 귀찮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려는 생각이라면 가만히 느는 편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치받으면 못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때 이렇게까지 하면 중앙 쪽이 축관계도 걸리고 좀 어렵긴 한데 어떻게 되죠? 일단 중앙 쪽 축은 백이 유리하네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나가면 이 백돌에 걸려서 흑이 축으로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흔히 이럴 때 충머리 많이 가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우상 쪽의 흑의 이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축머리 쓰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넘어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쪽을 밀고 나오면 백이 여기를 젖히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껄끄럽습니다. 네. 워낙 중앙 쪽이 두텁고 강하기 때문에 위징 선수가 지금 쉽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순탄하게 흑이 우세를 잡아갔는데 여기를 당하니까 한 방에 바둑이 좀 껄끄러워지네요. 네. 자, 그동안 참아왔던 백이 드디어 화를 냈고요. 자, 선택의 변화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박작은 선수 쉽게 정리하는 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승부처 자리를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두 선수가 시간 사용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나오네요. 좀 걸릴 줄 알았는데요.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끊는 수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을지요? 끊으면 뒤로 깍 있고 한 점을 주고 나서 이제 바깥쪽에서 틀어 맞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혹시 패 모양을 만들려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패가 된다면 이제 한 점을 2선으로 잡고 네. 백이 단수 칠 때 3선에서 끊고 따낼 때 뒤에서 몰아가는 패인데 그 패는 약간 흙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네. 딱 그 상태까지만 해도 그 백이 패강 공작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지금 진짜 그런가요? 가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군요. 네. 패는 흙이 안 될 것 같았고 근데 이진행도 일단 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자, 양분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 점이 제압이 된다면 변이 크게 마련이 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렇게 처리가 되면 역시나 이 앞서 치받은 수 굉장히 아까운 교환이 되어 있죠. 일단 백이 좀 처리가 잘 됐습니다. 박재근 선수가 애초에 우상 쪽을 치받지 않고 그냥 두 칸을 벌리거나 혹은 3-3 들어간 수로 좀 더 이쪽 붙이는 수를 대비하는 그런 행마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변 쪽에서 백에게 조금 당했습니다. 우측 정리에 따라서 이 바둑의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23번째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이 시작됐습니다. 통합예선 1회전 잠시 뒤에 보내드릴게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1회전 바둑TV에서 두 판의 대국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옆에 대국에서는 송태공 구단과 마강지 4단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86년생 송태곤, 96년생 마광지. 우상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초반부터 아주 격렬하게 우상 쪽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네. 이제 빅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상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서 장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뜻일까요? 일선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여기를 두면 이게 약간 묘하네요. 이 젖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여기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끊으면요. 다음에 흙이 여기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백이 이쪽을 이었을 때 우상 쪽의 흙돌이 다 잡혔죠. 그렇네요. 지금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들어가고요. 네. 흙이 만약에 여기서 그것을 피하려면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요. 네.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고 호구만 쳐도 일단은 백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교환으로 인해서 여기 단수 치는 수를 막아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상의 뭔가가 있나를 살펴보면 넘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고 당장 축이긴 합니다. 네. 아래쪽을 끊으면 그럼 다시 축을 피하면서 뭔가를 시도한다면 네. 단수 치고 따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일선을, 늘고 네. 끊을 때도 그렇고 흙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바로 이어가는 것도 되지 않나요? 흙도 그렇네요. 흙도 지금 그렇다면 여기를 교환시켜야 되는데 이미 넘어갔네요. 네. 근데 갑니다. 근데 이게 싫다고 해서 빵따냄을 주는 것도 뭐 흙이 선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미 내친 걸음이라고 봐야겠고 여기서 송태곤 선수도 약간 고민은 있습니다. 여기를 잡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쪽 부분이 어디까지 흙에게 뒤에 돌들이 따먹히는지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뭐 송태곤 선수 상대가 장구할 때 다 읽어놨던 것 같습니다. 송태곤 구단이 최근 한 1년간 성적이
부쩍 좋아졌죠. 삼성화재배에서도 본선에서도 맹활약을 했고 또 올해 맥심배에서도 본선에 이름 올렸고요. 네. 이세돌 구단에게 패하긴 했지만 멋진 대국 보여주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용성전에서도 아쉽게 32강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또 예선을 뚫어냈습니다.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송태곤 선수. 사실 뭐 송태곤 구단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2002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더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네. 그때 당시에 뭐 승률 1위도 차지하기도 했었고 신예기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고 또 천안전 우승을 상대가 조은현 구단이었잖아요. 당시에 조은현 구단이 뭐 엄청나던 시절입니다. 네. 2002년쯤까지는 그래도 이제 세계 무대에서도 맹활약하는 우승 후보군에 속하는 선수였는데 그때 신예였던 송태곤 선수가 조은현 구단을 꺾고 천안전 타이틀을 획득을 했었죠. 당시 3대2 승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대회에서도 결승까지 진출을 해서 이세돌 구단에게 패했지만 준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송태곤 구단을 처음 봤던 것이 93년이거든요. 93년이요. 네. 그러면은 초등학생 때인가요? 맞습니다. 그때 송태곤 구단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제가 있던 도장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 송태곤 구단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막내였고 송태곤 구단이 와서 송태곤 구단이 막내가 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2살 차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정상 구단은 3학년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천재로 유명했었고요. 두 기사가 만났을 당시에는 마광즈 사단은 태어나지도 않았네요. 네, 96년생. 중국 을조 리그에 참가를 하는 기사라고 하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세계 대회에서 활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이 워낙 그 신예들이 강하고 그 수가 많아서 무명이라고 해서 얕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선수가 제가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은 얼마 전인데요. 얼마 전에 이 국가대표팀 소속 육성군과 영재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육성군은 19세 이하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팀이고 영재팀은 16세 이하를 훈련시키는 팀인데 그 19세 이하 팀과 16세 이하 팀의 18명의 선수들이 항저우 기원에 국가 2팀과 교류전을 하러 갔었고요. 그때 이 마광즈 선수도 교류전에 참여를 해서 7판에 대국을 했고 5승 2패를 거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는 이 선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박정상 해설위원이 중국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보시던데요. 네. 뭐 이미 아마추어부터 유명했던 선수라고요. 아마추어 대회에는 몇 차례 우승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10대 후반 시절에 이미 뭐 중국의 유명 아마추어죠. 마텐팡이나 후이칭 이런 선수들보다 더 높은 순위로 이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은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보면 중국의 그 인류로 성장한 뭐 저우루이양 선수도 그랬고 네. 그 외에 어린 뭐 탕웨이싱도 그랬고요. 그런 선수들이 이미 10대 한 중반 혹은 10대 초반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13살쯤에 전국에서 가장 큰 아마추어 대회를 뭐 만보배나 황하배 이런 것을 우승을 하고 나서 프로 초단 자격증을 따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초일류로 성장하는 그런 패턴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우승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입단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 2014년에 입단을 했고요. 특히 중국이 한국보다 입단이 조금 빠른 편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입단이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판단이 되네요. 뭐 얘기를 듣기로는 중국에는 아마추어 대회도 정말 크기 때문에 프로 생활을 뛰는 것보다는 아마추어 쪽에서만 계속 뛰려고 하는 기사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전에 보면 그 중국의 최대 아마추어 시합 만보배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차지했을 때 프로 자격증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몇 년 연속 그 자격증을 거절했어요. 프로가 되면은 이제 성적을 내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국에선 특히 프로가 성적을 못 냈을 때는 1년에 한 푼도
시합으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마추어의 왕으로 남겠다 해서 몇 년 연속 그 유명 아마추어들이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중국 아마추어 대회 전국을 돌다 보면 모두 획득했을 시 2억 원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근데 뭐 모두 획득할 수는 없죠. 네. 그 한국의 유명 아마추어죠. 아마 강자인 장영규 아마 7단이 중국에서 아마추어로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뭐 앞서 말씀드렸던 후이칭이나 뭐 마티엔팡 이런 중국의 아마 강자들과 좀 이렇게 양분하면서 뭐 이 대회는 이쪽이 우승하고 저 대회는 장영규 아마 7단이 우승하고 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꽤 상금이 컸다고 들었어요. 자, 박광재 4단이 단수를 쳤는데 지금 하나 나가는 것도 가능해요? 나가고 뒤에서 돌리겠다는 생각인가요?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축으로 잡히면 보태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참고도는 네. 여기를 두었을 때 잡으려면 여기를 잇고 단수 치면 또 메워서 네. 2점을 따먹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잡았을 때 흙이 이런 곳을 이제 바짝 다가서면 그래도 흙이 2텀을 이용할 곳이 꽤 있는데 지금 송태곤 구단이 손이 갔던 이 자리는 네. 나갈 때 축으로 몰면 이렇게 넘어가서 오, 갑니다. 단수 칠 때 따내서 이 자세가 아까 자세보다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다가선다면요? 이쪽을요. 네. 지금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잖아요. 네. 아까처럼 전부 따막혀 있는 자세가 아니죠. 약점이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흙도 여기를 따내고 백이 다시 여기를 따낼 때 단수 쳐서 어디까지 조요 붙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만 네. 다 따먹힌다고 해도 최소한 아까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실전 진행이 조금 낫다는 송태곤 구단의 생각입니다. 네. 송태곤 구단이 활약했을 당시 불현듯 본인은 승부와 좀 맞지 않다며 승부의 길을 포기해서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하셨었는데요. 송태곤 구단이 그렇게 이야기까지는 하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의 어떤 행동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재능이 엄청나서 아직까지도 뭐 송태곤 구단이 초일류로 활약을 했던 시절과 벌써 약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송태곤 구단의 부활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자, 딱 이 수를 보니까 천재 기사로 불려지는 이유가 있네요. 예전 송태곤 구단이 맹활약하던 시절에 이 선수의 기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속기로 두고요. 이 선수가 초반부터 100점짜리 수를 찾으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당히 좋은 수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응수를 하다가 승부처에서 상대가 시간에 쫓기고 했을 때 그때 시간 공격과 함께 승부처에서 날카로움이 엄청났던 그런 류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당시 별명이 뭐 송타이슨, 네. 송폭풍 이렇게 불렸던 거군요. 그만큼 중반 전투력이 뛰어났죠. 또 소년 장사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지금 저 축으로 나가는 발상은 일단 대단합니다. 저라면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태주기에 너무나도 아까워 보이는데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단수 치고 따내고요. 따내고 다시 여기를 이제 흙이 몰아갔을 때 네. 그때 백도 그냥 잡는 게 조금은 아쉬움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먼저 붙이는 수가 일단 좋긴 하네요. 이 수까지는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갖다 붙일 때 여기를 따내면 여기를 이어서 백이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이쪽에 흑도는 잡히죠. 그럼 바로 빠져야 되는 건가요? 바로 빠지면 그때 여기를 이어서 잡습니다. 그러면은 따내고 잡고 다시 따내고 네. 이렇게 잡게 되는데 백의 이수와 흑의 이수 교환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박광재 4단은 착석하자마자 이미 예상을 했다는 듯 빠르게 진행을 시키는데요. 뭐 예상을 했든 안 했든 이 길밖에 없습니다. 네. 피란의 길로 가고 있고요.
또 뭔가 바로 지금 결정을 지어야 되는 부분은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백이 먼저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그때는 이쪽을 뭔가 할 수가 없이 여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해버리는군요. 지금 바깥쪽을 두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네요. 앞서 이제 여기를 두었다면 여기 붙이는 수 당하는 게 아팠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을 늘어서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조여 붙이려는 생각이네요. 그럼 여기에 백돌과 여기에 흑돌이 있는 것은 이제 흙이 좀 손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뭐 백도 부담이 없으니까요. 들여다보는 곳을 지금 물어본다면 일단 패를 하려는 생각일 것 같기도 한데 빅패 아닌가요? 네, 빅펜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다른 곳에 연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끊고 잇고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여기서는 큰 이득을 받는데 백도 애초의 모양을 생각해 보면 이런데 이은수로 여기를 호구 쳤으면 여기가 다 백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크게 돌파당한 형태라서 그 득실을 따지면 막상 백도 좀 껄끄러운 면은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면 네.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를 두고 단수 치면 그때 여기서 패강 공작을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더 패 가치를 키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가면 그건 백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지금 아직까지 여유는 있으니까요. 네. 그냥 좌상을 나를자로 굳힌다던가 하는 건 어때 보이세요? 일단은 뭐 흑도 바로 단수를 치겠죠. 여전히 여유는 있으니까요. 네. 근데 좀 허무하게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이미 백이 지금 손해를 보고 여기를 넘어가면서 이쪽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패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국면입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 빅이라고 보면 바둑은 흑의 필승지세죠. 이 백은 약하고 이쪽이 흑의 모양은 좋습니다. 제가 백이라면 이 진행할 것 같아요. 여길 들여다보고 상대가 이으면 이미 이 교환만으로 크게 득이니까 여길 잡아버리고요. 그럼 들어갈 때 이쪽을 두면 손 빼고 여길 끊어서 그때요. 네. 아까와의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여기 패를 걸어갔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이어서 해소가 되어 있는 형태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흑이 해소하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여기 패가 있기 때문에 흑은 여기를 단수 쳐서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 끄는 교환을 한 것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이 정도라면 백의 연타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지금 송태훈 선수도 생각할 것은 많아요. 방금 보여드린 그 그림, 그냥 여길 잡는 것, 아니면 이렇게 우상 쪽이 빅이 되는 것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템포 빠르게 여기서 끊어야죠.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들여다보고 진행을 시킨다든지 지금 그 수순에 있어서 송태훈 구단이 생각할 게 좀 많긴 합니다. 자, 바둑은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끊어가네요. 바로 가는군요. 네. 이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기를 더욱 단수를 못 치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자체로만 본다면 여기를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되고 송태훈 구단이 어디까지 해둘지는 뭐 아직은 판단이 되질 않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들여다보면 단수 쳤을 때 이쪽을 연타하는 사이즈가 뭐 백이 이런 데 끼워서 팩감 쓸 수도 있고 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끼우면 네.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따내면 흑이 이제 팩감이 여기 따내는 게 하나 있어요.
이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잡히게 되죠. 네. 그럼 여기를 두고 따내고 그때 이렇게 이어서 다음에 느는 것을 연타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까보다 모양이 이게 더 낫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좀 먼저 키워가는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복잡한 변화죠. 지금 이 형태를 100% 이해하고 보신다면 이미 아마 고수급은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백은 여기를 두면 잡긴 잡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잡았을 때 흑이 여기를 따내는 게 선수라서 백이 이 교환이 이제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나서 흑에게 이곳을 굴복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우상기를 잡기 위해 네. 지금의 수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상 해설위원의 말을 다 알아듣신 분들께서는 좀 거만하게 시청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갔어요. 크기가 키워주는데도요. 안 갈 수 없다는 거군요. 지금 그냥 우상을 포기하는 것은 흑이 너무 실리가 좀 없다고 판단한 마강지 사단도 강하게 버텨왔습니다. 흑의 팩감은 여기 하나, 그리고 악수가 아니게 돌변이? 사용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팩감을 사용해야 되고요. 정말 서로 악수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바둑의 흐름이 된다면 네. 이렇게까지 해서 최대 팩감이 3개는 나옵니다. 지금 타이밍에 백은 먼저 여기를 둬서 좀 팩감의 가치를 키워놓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끊어서 팩감을 좀 악수 팩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연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웬만한 흑의 연타는 두렵지 않습니다. 네. 네, 간혹 이렇게 팩감을 키워두려고 하다 보면요. 아까 그 우화에 끼워 이으면서 키워두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역으로 흑도 줄이면서 받아둘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좀 안쪽을 이어볼까요? 이쪽을요. 네. 이쪽을 이으면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아직도 여러 가지 작전은 있어요. 백이 지금도 팩감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면 이미 이제 여기서 백이 크게 득을 봤다고 보고 아예 그냥 패를 방치하고 두는 작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 팩감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 대국자 모두 이제 이쪽이나 이쪽에서 악수 팩감을 사용하더라도 그래도 이 패를 백이 걸어왔을 때는 서로 이기려고 할 겁니다. 자, 여러 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너무 많아서요. 네. 송태곤 구단이 지금 이 패를 이기기 위해서는 흑에 하나, 둘, 세 개의 팩감을 이겨내야 되고 백이 먼저 팩감을 사용해야 돼서 이쪽에서 팩감이 4개가 나와야 합니다. 사실 패를 그냥 이 정도 쓰면 이미 패는 이겼죠. 흑이 이걸 받아야 한다면 패는 이기는데 송태곤 구단도 지금 여기를 팩감을 사용하고 나서 여기를 두고 이 정도의 연타로는 지금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백이 좀 허무해요. 이건 흑이 좋습니다. 송태곤 구단도 머리가 좀 아파 보이죠. 네, 지금 뭐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끼워두는 수를 팩감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교환을 시켜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팩감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네. 여기서 한 팩감은 되는데요. 이쪽에 흑도 이제 악수가 아닌 한 팩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백이 이런 곳을 쓰면 따낸 다음에 흑은 먹여쳐서 쓰면 되고요.
이어서 쓰면 이걸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를 단수치고 진행이 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진행이라고 본다면 물론 우아기의 연타도 엄청나긴 하지만 지금 네. 이쪽에서의 손실이 있고 뭔가 흐름이 백이 약간 좋았다고 지금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는 지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이상의 어떤 그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거군요. 네. 분명 여기를 넘어갔을 때는 송태원 선수가 이건 찬스다 싶었을 텐데 바둑이 만만치 않아지는 변화가 된다면 이제 그 정도로도 불만인 거예요. 우세한 흐름을 굳혀갈 수 있는 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지금 두 대구자가 모두 네. 팩감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여기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래 진행이라면 흙은 이제 이런 데를 두거나 좀 반발을 계속 고려해 보게 되는데 이 순간 팩감이 더 가치가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패를 흙이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흙도 일단은 여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진행을 시킬 겁니다. 네. 혹시 아래쪽을 단수 치는 교환을 해둔다면 삼선에서요. 네. 막는 것까지 다 해둘까요? 이렇게 해두고 하면은 키워진 형태는 아닌 건가요? 약간 키워졌을까요? 네, 팩감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팩감이 이런 겁니다.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이 상태에서도 연타가 결국은 이렇게 끼어 있고 나서 여기 막는 건데요. 네. 아까보다 나은 것은 이제 이 교환만큼 낫다는 거죠. 뭐 그렇게 엄청 결정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득은 득이네요. 저는 사실 끼웠을 때 팩감 많이 나오게 하는 걸로 뒤로 단수 치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이 형태에서 어차피 여기 이거를 나가는 건 안 봤고요. 팩감으로 네. 이렇게요, 팩감을. 네. 지금 일단 흑도 이 팩감을 한 번은 받아주면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따내서 씁니다. 지금 네. 여기를 패를 걸어가고 이쪽을 끼운 상황이죠. 그러면 흑도 여기를 따내서 한번 팩감을 사용하고 따내고요. 그때 있는 것은 이제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빠지는 건 빠지는 것도 안 받죠. 안 받아요. 네. 빠지는 걸 안 받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처음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이득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두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앞선 박재근 선수와 위징 선수의 바둑이 좀 잔잔했다면 이 바둑은 뭐 갑자기 승부가 결정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흥미로운 싸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곳에 팩감을 한번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백이 연타를 이 정도로 연타하는 것은 호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연타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돌이 위치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팩감을 사용하고 따내고 흑이 여기를 따내는 팩감을 사용할 때 네. 받고 따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어서 지금 이쪽을 사용하면 흑도 여기 팩감이 좀 있기 때문에 있고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간 이 진행은 백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송태영 구단도 다른 길을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어린 시절에 속기파는 나이가 들어가고 연차가 쌓임에 따라서 조금씩 장고파로 변하고요. 어렸을 때 장고파는 조금씩 속기파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옛날에 송태용 구단은 굉장히 빨리 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뭐 그래도 중국 기사들 빠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송태곤 구단이 한 15분 정도를 덜 사용을 했으니까요. 네, 저희가 그려봤던 그 진행으로 선택을 해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타협이 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타협이 되고 난 이후의 전체적인 그림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제2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1회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판의 한중전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입니다. 자, I조 예선인데요. 송태곤 구단과 마강즈 4단의 대결. 네, 근래 보기 드문 초반부터의 백병전으로 국면의 흐름이 결정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상변 쪽에서 송태곤 구단이 칼을 빼들어서 패를 걸어갔고요. 그 이후에 우하기 쪽 끼우는 패감을 사용을 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왔는데도 전개는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이제 뒤의 변화를 좀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해소할 리는 없어요. 이 두 점을 잡는 것은 이건 뭐 백이 너무나도 바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네. 네, 역시 저희가 앞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제 우상 쪽을 따내고요. 팩감을 사용하는 요령에 있어서 먼저 악수가 아닌 곳부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패라는 것 자체가 언제 타협이 될지 모르는데 미리 손해 팩감을 사용을 해두면 타협이 됐을 때 그 손해 팩감만큼 손해이니까 네. 지금은 먼저 이렇게 악수가 아닌 곳부터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소를 할 테고요. 자, 송태곤 구단도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변화는 사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저도 이 변화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송태곤 구단도 가장 쉽게 갔을 때 이 변화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송태곤 구단이 결국은 생각을 꽤 깊게 했지만 다른 변화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분명 뭔가 더 있을 것만 같은 형태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잇고 네. 맞고 이렇게 밀어 올려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 부근을 백이 먼저 하기는 어려운 거죠? 여기를 이었을 때요. 네. 먼저 둔다고 한다면 뭐 밀거나 하는 것인데 어차피 흑이 지금 호구를 칠 수 있는 자세니까요. 교환이 별로 득은 없습니다. 네. 송태곤 구단이 원래 그 저희들 또래에서 약간 엄살을 부리는 것으로 이제 유명했는데 지금은 엄살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송태곤 구단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패의 변화에 있어서 좀 이득을 보지 못한 그런 한숨으로 들립니다. 그 대국시의 제스처만으로도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 그런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워낙 뭐 모션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이 선수의 그 모션에 있어서도 뭐 100% 믿을 수는 없고요. 네. 지금 당장의 국면은 여기서, 네. 약간 백이 아쉬움이 있지만 어차피 송태곤 구단의 바둑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그 중반의 한 방이기 때문에 그 한 방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래도 요즘 바둑 보면 반집 승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기사 같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그 중반 한 방 승부로 갈리기보다는 좀 길게 가는 승부가 많긴 많더라고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는 제가 그 원성진 구단과 송태곤 구단에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놀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너네들 바둑은 왜 두수전까지 나쁘다가 두수 뒤에 상대가 던지냐고 네. 그렇게 했던 그만큼이나 이제 한 방이 통렬했던 그런 선수들이었습니다. 두 점을 잇는 자리를 고민하네요.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약간 의외이긴 한데 지금 이쪽보다 이쪽이 실리로는 크긴 한데요. 자, 앞서 여기를 잇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를 밀었을 때 이제 다음에 활용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급소 자리를 가고 나서 나갈 때 이렇게 덮어 씌우면 그럴듯하게 바깥쪽을 쏴바르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흙이 밀어갔을 때 백도 계속 전개를 시켜야 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여기를 잇고 나서 밀어간다면 네. 그냥 밀어갔습니다.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지금 지킬 것 같고요. 지켰을 때 이 교환이 집으로 좀 아깝다고 보고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인데 두 점을 생략하고 뒀어요. 지금 뭐 기세로는 백이 여기 먹고 싶은데요. 네, 백 자세 좋은 거 아닌가요? 왜 버리는 생각까지 한 걸까요? 일단 다음에 여기 넘어가는 게 집으로 크다고 보고 그 교환을 좀 생략한 의미는 있습니다. 송태경 구단도 또 당장 그쪽을 응수를 하진 않았고요. 이 날일자를 좀 서로 통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연결은 어렵지 않은데 한 방 당하는 순간 이 근거가 좀 확보가 안 되면서 그 부분을 두 대국자가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를 잇고 받을 때 이런 데 막아두면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선수잖아요. 항상 선수입니다. 그럼 백도 여전히 근거가 없고 바깥쪽에서 백이 봉쇄할 수만 없다면 이 그림 흙이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생각보다는 이 자리가 요처인 이유가 두 점을 살린 이후에는 백이 먼저 여기를 치중 가는 게 꽤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또 잇는다면 여기를 막는 것을 고려해 보고 싶고 네. 이 막는 수를 두지 않는다면 이 교환은 불필요합니다. 백도 약점이 있어서 바로 봉쇄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이쪽에서 이제 송태원 구단이 넘어갔을 때만 해도 흐름이 백이 좀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은 저라면 흙을 들고 싶네요. 그 이유는요? 일단 흙이 바둑이 두터워서 좀 괴롭힐 곳이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성이 많습니다. 이런 데를 다가서고 내려가면서 이제 공격을 간다거나 혹은 뭐 쉽게 그냥 걸쳐간다고 하더라도 좀 백의 입장에서 갑갑한 형태가 되고 있고 이쪽 부분도 흙이 지금 덮어 씌워서 쭉 밀고 하변을 키워갈 여지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지금 단상에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사석인데요. 네. 여기서 패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흙의 사석이 굉장히 많고 지금 사석이 5개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항상 이제 끝나고 나서 흙도 여기 한 번 더 따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석이 6개가 많고 그것으로 덤을 커버한다면 지금 반상에서는 선바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을 붙여가면서 조금 더 괴롭혀가는데요. 좀 굴복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을 호구를 치면 이렇게 중앙으로 뻗는 자세를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네.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되 그냥 한 칸 뛰는 수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능동적이라는 마강지 사단의 판단이고요.
아, 단수입니까? 좀 더 단단하고 확실하게 두어갑니다. 이 단수를 맞아도 따내면서 여기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이 형태를 괜찮다고 보고 있네요. 백도 이 장면에서 여기 있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들기 때문에 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정도로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흙도 따내는 자세가 제자리 걸음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단수 친수로는 이제 앞서 여기 느는 수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 이제는 백이 여기를 늘면서 여기 한 집 확보와 이쪽과 이쪽의 눈 모양을 봐서 이 백돌은 정말 흙이 바깥쪽이 웬만큼 두텁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돌이 되었고요. 그것은 백의 중반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보탬이 됩니다. 이 단수는 좀 답답한 느낌입니다. 행마가 이쪽으로 뻗었어야 그 뒤에 무언가 공격을 통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를 단수 치면서 흙이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었는데도 너무 약하게 두었기 때문에 네. 송태용 구단이 이쪽에서 모양을 잡으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시켰다는 거는 우하 쪽에서 흙이 그 아래쪽 두 점을 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당장은 뭐 결정을 지어놓지 않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쪽 부분이 좀 더 크죠. 자, 우선 좌상부터 진행을 시키고요. 흙은 뭐 늘거나 마늘모를 두거나 해서 아, 아래쪽이군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워낙 여기 바깥쪽에 흙이 강하기 때문에 백을 최대한 네. 밖으로 내몰면서 이제 공격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이수로 이렇게 날일자를 거친다면 보통의 네. 진행이지만 지금 같은 형세에서는 백이 안에서 그냥 쉽게 정리를 하면서 안정을 꾀하기 때문에 두터움을 좀 더 살린다는 차원에서 강하게 두는 수가 뭐 이런 발상이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선 백이 못 살아 있으니까 계속 바깥쪽으로 나오게 만들고 공격을 통해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면서 흐름을 전개시키는 것이 네. 두터움의 활용법입니다. 지금 4선으로 입구자를 둬도 안에서 집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데 두면 거의 살아 있습니다. 아. 흑돌이 뭐 1선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압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 부분부터 막아두면 되는 거군요. 지금은 마강즈 선수가 다른 것보다도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자, 차렷이냐, 입구자냐. 귀북은 안형 없애는 면에서는 내려서는 게 더 강력할 것 같고요. 네. 송태곤 구단이 예전에 한창 성적을 낼 때 LG배에도 물론 참가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 LG배에서의 활약은 그렇게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4강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요. 4강이 없었던 것 같고요. 본인과 성적을 내는 기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왠지 그 기전은 푸근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고 그 네. 느낌이 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다음 기회도 잘하고 이런 선순환의 반복이 기사들에게도 있습니다.
뭐 실제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LG배와 삼성화재배만 보더라도 일단 제한 시간이 다르고요. 네. 그런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 3시간과 2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뭐 큰 차이가 있겠냐 싶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초일류 기사들로 국한해서 보면요. 커제 구단을 상대로 하는 한국 기사들은 대부분 3시간을 더 선호를 하거든요. 2시간일 때에는 커제의 속기에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초일류 기사들쯤 되면 그리고 세계대 우승을 노릴 정도가 되면 작은 부분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광즈 4단은 입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변 쪽으로 전개해 나올 때 차력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음에 흙이 여기를 호구 치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해요. 지금 이수는 여기를 2개 만들려는 송태웅 구단의 전략이고요. 네. 여기를 두면 여기를 내렸을 때 모양이 좋다는 겁니다. 받아야 한다는 거군요. 다음에 이제 여기 찝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지킨다면 네. 다음에 느는 게 또 선수이고요. 그냥 내려서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치 있는 응수타진인데요. 흙은 입구자를 두고 싶진 않고요. 네, 맞습니다. 흙도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그래서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를 자, 호구 상대, 치는 네. 것은 바깥쪽으로 눌러서 끊는 것은 막아서 오히려 흑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밑으로 밀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백이 아주 훌륭한 자세로 중앙 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광즈 4단의 머릿속에 그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계속 거스르는 수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붙이는 수 말고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네, 그 자리에. 좀 속수이긴 한데요. 하나 밀고 이제 붙이는 걸 보거나 그 2가지 정도일까요? 나머지 수법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모양으로는 그냥 붙이고 싶긴 합니다. 지금도 빠지는 거는 선수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면 흙이 아까 이 자세보다는 그래도 흙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자세가 훨씬 좋죠. 네. 어차피 지금 여기 2번 연타하고 백은 늘고 사는 자세라면 그때 뭐가 가장 좋은 형태일까 이것을 흙이 생각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곧 있으면 마광즈 4단은 시간 1시간 안쪽으로 들어설 것 같고요. 보니까 워낙 장시간의 대국이다 보니까요. 송태곤 구단도 컵이 2개네요. 네, 그렇네요.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저 컵이 2개가 옆에 있다는 것은 오늘 6시간 이상의 승부를 생각을 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전 11시부터 휴식 시간 없이 진행이 됩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 대회고요. 예전에 뭐 저나 송태웅 구단이 처음 입단했을 무렵만 해도 3시간 기전이 길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전이 3시간이었기 때문에요. 게다가 본선에 올라가면 4시간 기전도 있었고 한데 최근의 시합에서는 3시간 바둑을 둘 일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기전 중에 유일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엔 삼성화재배에도 3시간 기전이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2시간으로 짧아졌습니다. 농심배는 1시간이고요. 네. 다만 LG배의 초읽기는 40초예요. 그 LG배의 40초 초읽기도 처음에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3시간이나 2시간 바둑을 둘 때는 1분 초읽기가 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40초 초읽기는 뭐 10분에 40초 이런 속기 기전이 많고 3시간에 40초는 처음 보는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 결승전인데 박영훈 구단과 강동윤 구단이 결승전을 치렀을 때에도 그 세계대 결승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계 초일류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40초가 돼서 대환착이 나왔다고 이렇게 좀 푸념을 늘어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나 붙여갑니다. 마강지 사단이 실제로 대국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본 적은 제가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신중한 그런 바둑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꽤 오랜 시간을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붙이는 수를 두는 걸로 봐서요. 바둑은 약간 흙이 편한 흐름으로 가는 듯 하다가 여기서 흙의 행마가 좀 스텝이 이상했기 때문에 다시 좀 어려운 바둑으로 이제부터의 승부로 흘러가겠습니다. 굉장히 때이르게 싸움이 시작이 됐고 패 공방이 끝나서 바꿔치기가 결말이 지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네. 숨 쉴 틈 없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은 약간은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바둑은 좌상이 중요합니다. 자, 바둑 텔레비전 오늘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예선 1회전 두 판의 대국 보여드립니다. 자, 한중전으로 이어지는데요. 또 다른 판과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자, 위징 6단과 박재근 3단의 대국도 이어지는데요. 네,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쪽 부근에서 이제 한 점을 따내고 여기 나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켜봤고요. 그때 이쪽으로 백이 한 칸을 뛰니까 이제 여기를 붙여서 정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이런 수순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네. 그리고 중앙을 한 칸 띈 네. 건가요? 중앙을 뛰니까 이제 여기를 백이 한 점을 취하고 그 다음 이곳을 갖다 붙인 장면입니다. 네. 변을 꽤 들어가려고 하는 박재근 3단인데 자, 어디까지 지워야 하는 걸까요? 일단 여기를 붙였을 때에는 꽤 많이 지우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지금 여차하면 뭐 여기를 젖혀서 이쪽은 끊어지더라도 흙은 이곳을 막는 게 선수고 여기를 끊어 잡는 게 있어서 오히려 백에 대한 역습까지도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중앙 부근에서 백이 끊어가는 것도 흙이 안에서 사는 것을 조심해야겠고요. 네. 대략 형세를 살펴보면요. 네. 백집이 이곳과 이곳, 좌하기와 중앙까지 합쳐서 한 30집 정도 봐줄 수 있고 그 이후에 여기서 최하 한 7집 정도는 여기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37에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고요? 흙집은 한 55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계산에 넣지 않았던 이 부분에서 백이 한 10집 정도 만들 수 있다면 바둑은 미세합니다.
그 중앙 부근에 한 점이 제압되어 있는 자리까지 계산에 넣으셨던 건가요? 네, 여기는 계산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15집 정도고 17, 18, 20, 22, 24세 이곳을 6집으로 제가 계산에 넣은 거거든요. 네. 그 외로 10집이 만들어진다면 미세한 승부군요. 네. 확실히 박재근 3단이 더 앞서 있었던 형세에서 지금은 좀 따라잡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백이 역전에 성공했다 이렇게까지 보여지진 않고요. 이 부분에서의 싸움이 치열한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송태훈 구단은 하나 젖혀두고 느니까 이곳을 뒀습니다. 묘한 수가 나왔네요. 흑이 손을 빼더라도 백이 차단은 할 수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여기를 잇는 게 선수이고 잇는 게 선수라면 이쪽 부분으로도 좀 활용이 되는데 여기 사활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1에 3까지는 흑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급소여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공략을 갔을 때 그 사활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지금 이 자리고요. 네. 이 자리를 들어가면 백이 이 한 점을 차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양을 조금 내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를 교환을 시켜서 이쪽에 한 집 내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여기까지는 선수이지만 한 집을 내도 지금 이쪽 찝는 게 있어서 백이 여기를 찝어서 살아야 되는 모양이라면 바깥쪽 싸움을 하다가 흑이 이런 곳으로 오면 백이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네. 그런 계산이 어떻게 서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당장 흑이 이쪽 부분을 그래도 끊어가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모양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송태훈 구단이 일단 이런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뒤를 좀 보는 느낌이고요. 끊어가면 단수 맞는 게 아픈가요? 네, 단수 맞는 것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틀어 막혀도 축은 유리해서 끊을 수 있지만 백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좀 자연스럽게 이곳이 이제 백의 모양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체만 보면 흑이 아주 이상합니다.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선 그 이후에 있을 이곳에 대한 수익기까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흑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귀의 3과 좌변까지 양쪽을 다 두려는 수법인데요. 그런데 그 좌상 부근도 변 쪽에 백이 먼저 둔다면 흑도 받아야 하는 형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손을 돌릴 타이밍은 없을 것 같고요. 뭔가 바로 두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서로 애매한 형태라고 해야 할까요? 아, 네, 그런가요? 계산에 넣기가 좀 어려운 형태인데 왜냐하면 백도 함부로 이제 이런 교환을 했다가는 네. 물론 이 자체는 기분이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흑의 추궁에 대해서 이제 찝는 게 후수가 되어버립니다. 사활이 오히려 걸리게 되고 해서 이 장면에서 흑이 이곳을 간다거나 이곳을 가서 아래쪽을 먼저 공략을 해도 막상 백도 여기를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는 좀 애매합니다. 위징 선수는 그냥 차분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환이 되고 여기 단수를 쳤고요. 중앙 쪽의 발전성과 끝내기에서의 승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재근 선수가 여기를 막긴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받아야 하나요?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여기를 느는 뒷맛을 봐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당장 수가 나는 건가요? 이렇게 늘어야 한다면 젖혀서
근데 끼우는 게 있어서 어렵네요. 흙도 여기서 먼저 이어서 둬야 되고요. 귀 쪽을 빠지면 지금 여기 내려서 있어서 수가 안 나네요. 네. 그곳에 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수가 나는데요. 지금 여기를 뒀을 때 백돌이 여기 내려서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서 수가 빠르고요. 네. 또 아까 형태가 재미있는 것이 흙이 그냥 뒤에서 막았을 때에도 좀 비슷한 결말이 나는데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백이 뒤에서 메었을 때 흙이 이렇게 들어가든 여기를 먹여쳤을 때 나머지 한 곳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가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네. 그럼 막는 것이 선수는 아니네요. 선수는 아니지만 큽니다. 먼저 붙이는 수, 그런 수 없을까요? 어차피 아까도 내려서서 나온 변화이기 때문에 네. 단수 치고 두면은, 아까 이 상황에서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두는 순간 백이 여길 끼워서 일선으로 내려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럼 당장 메어 들어갔을 때는 백은 내수, 흙은 세수이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있고 뭐 두 점을 잡고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데 네. 단수 치고 이어도 잡혔죠. 어차피 도움이 되는 건 없네요. 뭔가 좀 더 뭐랄까요, 쥐어 짜낸다면 네.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좀 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손을 뺐어요. 큰 자리 끝내기를 두어 갑니다. 아까 형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까 이렇게 되고 백이 여기를 내려서면요. 흙이 이쪽을 젖히면 단수 치고 뒤에서 메어가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답이 없죠. 그렇네요. 재밌는 형태네요. 이쪽에 백이 한 수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와 세수에서 흙이 먼저 두는데도 흙이 잡힙니다. 네. 결국 위지익 6단과 박재근 3단의 바둑은 잔잔한 끝내기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역시 중앙부터 우변이 중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아까 이제 이곳을 6집, 이곳을 7집 정도로 쳤을 때 바둑이 여기서 그 외의 것에서 백이 한 10집은 내야 이제 미세한 승부인데 그렇게 따지면 아직도 흙이 좀 좋아 보이긴 하고요. 하지만 선수는 백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중앙을 백이 뭐 이런 데를 간다거나 해서 집을 내려고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집이 날 수 있을지 그 부분인데 그래도 바둑이 약간이라도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곳에서 위지익 6단이 활약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여기를 지금 한 칸 띄고 붙여서 연타당한 것은 좀 아파 보이고요. 두 선수의 기풍답게 바둑은 흘러갔습니다. 네, 앞서 초반부터 흙이 좀 재밌다고 하셨는데 네.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송태곤 구단과 마강즈 4단의 대국은 진행될 생각을 안 하네요. 네, 지금 갑자기 수순이 멈췄습니다. 그만큼 흙의 다음 수 선택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 중반에 상대가 초읽기에 몰려 있을 때 시간 공격을 통해서 중반전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송태영 구단이 이기는 패턴인데 그 패턴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상대가 소비 시간이 많은 것은 송태영 구단에게는 좀 행운이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재근 3단이 뭐 바둑팬 여러분께 그렇게 많이 이제 본격기전에서의 활약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미래의 별, 신예대 대 우승 출신이기도 하고요. 아마추어 시절에도 한국 대표로 국무총리배에 나가서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아마 선수권 우승 그리고 신예 대회 우승 뭐 본인의 커리어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 대국하고 있는 박재근 3단과 마광재 4단은 동갑이기도 하고요. 96년생의 기사들입니다. (96년생) 기사들이 뭐 여럿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기사는 최정 선수가 떠오릅니다. 네. 아, 결국 끊어갔어요. 네. 바깥쪽으로 막히는 게 좀 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상 쪽의 사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지 않다면 흙도 끊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마강지 4단은 그쪽 사활에 대한 확신으로 끊어갔고 송태영 구단도 이심이 내친 걸음입니다. 네. 오랜 시간을 들이고 난 이후에는 좀 빠르게 두어 갈 것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당연하게 예상을 했을 것 같으니까요. 네. 한 번 더 신중하게 보는 것은 지금 중앙 쪽으로 끊고 나서 두 점을 이을지 아니면 그냥 이 선에 꽉 이을지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프로 기사들이 끊어가기 전부터 그 수순들을 다 읽어놓고 두지 않나요? 그래서 마강지 4단이 좀 신중한 편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당연해 보이는 장면에서도 시간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간의 LG배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명승부가 많았다는 그 기억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결승전이에요. 아, 네. 잊을 수가 없죠. 네. (2001년) 초에 있었던 결승전입니다. 여러 번의 결승 무대로 만나기는 했었는데요. 2001년, 사실 2000년도에 이세돌 구단이 불패소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32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당시 10대였던 이세돌 구단이 이제 신예 최강자 그룹으로 뛰어올랐고 타이틀도 연말에 획득을 해서 2000년에 엄청난 활약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00년의 활약과 함께 세계대회 결승까지 진격을 해서 당대의 압도적인 1인자였던 이창호 구단과 결승에서 딱 만났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대진이죠. 네. 한쪽은 불패소년이라는 별명과 함께 32연승으로 바둑계를 초토화시켰던 신예 강자였고요. 한쪽은 약 10년간 한국 바둑계를 넘어서 세계 바둑계 최정상으로 군림했던 이창호 구단. 그 대승부에서 신예 이세돌 구단이 당신은 이세돌 3단입니다. 먼저 2연승을 차지하고 3연패를 당하면서 결국은 이창호 구단이 3연승으로 역전 우승을 했던 그 대회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 2001년도 5회 대회에서는 이세돌 구단을 꺾고 우승을 했고요. 이 타이틀의 서력은 2년 뒤에 이뤄졌었죠. 네. 그 승부도 아주 멋진 승부였고 이세돌 구단이 3대1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제가 2001년에 있었던 결승전 승부가 기억에 남는 것이 그때 그 황소호 삼총사나 또 송태곤 구단 등과 함께 저희 또래 기사들이 같이 검토실에 가서 그 대국을 지켜봤기 때문에 네.
네. 더욱더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박종선 구단이 입단하지 않았나요? 네, 제가 2000년 5월에 프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인터넷 중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뭔가 현장에서 검토를 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좀 자리매김해 있었는데요. 그런 낭만이 또 있기도 했었어요. 네. 바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현장에서 바둑을 검토실에서 이제 지켜보고 나서 바둑이 끝이 나면 그 대국장으로 들어가서 두 대국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좀 크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결과도 신문으로 확인해 볼 때가 참 많았고요. 자, 두 판의 속도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위즈잉 박재근 선수의 바둑은 좀 장기전, 종반에서의 승부가 가려질 확률이 높고요. 네. 지금 상변 쪽에서 박재근 선수가 하나 2선을 늘어두었는데 위즈잉 6단은 이미 수익기까지 끝이 난 것 같죠.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을 때에도 백이 한 수 빠른 수상전으로 보였습니다. 아, 마강즈 4단은 끊어가지 않았네요. 지금 그곳을 단수 쳤습니까? 이거는 하나만 단수 치고 좌상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인데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하나 단수 치고 이으면 네. 잡으러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읽었던 길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을까요? 지금 여기 이으면 여기를 이을 거라면 이 교환은 뭐 전혀 불필요한 교환인데 지금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이 네. 수일기를 어떻게 읽고 있을지 다시 국면은 좀 험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집을 내는 것은 어렵다라는 흑의 입장입니다. 네, 우선 위즈잉 박재근 선수의 바둑은 좀 여유롭게 감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바둑은 송태곤 마강즈 선수의 바둑 같아요. 네, 위징 선수와 박재근 선수의 바둑은 수수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네. 끝내기에서 좀 잔잔한 그런 승부로 갈 것 같고요. 박재근 선수가 약간 우세해 보이는 가운데 이제 끝내기 승부를 맞이하게 되었고 송태곤 선수와 마강즈 선수의 바둑은 갑자기 국면이 이제 험악해질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송태곤 구단의 좌상 백 뒤는 어떻게 될지 저희는 2부에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